안녕하세요. 운영체제 가상 메모리 발표를 진행할 백엔드 배럴입니다. 먼저 가상 메모리가 뭔지 짧게 설명하고 시작해 볼게요. 가상 메모리란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하나로 프로세스 전체가 메모리 내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각 프로그램이 더 작은 메모리를 차지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 수행 가능하며 수업하는 데 필요한 I/O 횟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와닿지도 않으니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가상 메모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사전 지식이 꽤 많았어요. 크게 컴퓨터 구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란, 주소 바인딩, 수압 영역으로 나눠서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컴퓨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CPU고 CPU가 연산을 하는 것이에요. CPU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설명에서는 한 개의 CPU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설명할게요. CPU가 연산을 하려면 메모리의 값을 참조해야 하는데요. CPU는 연산할 때 레지스터 값을 참조해요. 레지스터는 자료를 보관하는 매우 빠른 기억 장소입니다. 하지만 용량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레지스터보다는 좀 느리지만 좀 더 큰 용량인 메인 메모리, 즉 피지컬 메모리를 두어서 해당 내용을 참조합니다. 레지스터 메인 메모리는 빠르지만 용량이 작고 휘발성의 특징을 가져요. 더 많은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느리지만 용량이 크고 비휘발성을 가지는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CPU는 메인 메모리까지의 값만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저장 장치의 값을 참조하려면 OS의 도움을 받아서 입출력 작업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란 CPU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CPU는 메인 메모리까지의 값만 참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정보가 메모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디스크에 이진 실행 파일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만약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컴파일러 링커의 작업으로 실행 파일이 생성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해당 이진 실행 파일이 물리 메모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실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가져와 프로세스 형태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보가 CPU가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포크 요청으로 새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이그젝 요청으로 로더를 호출해요. 로더는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사용하여 지정된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올리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디스크에 존재하던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올라오고 CPU가 해당 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CPU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0번부터 시작하는 프로세스마다 독자적인 주소 공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주소를 바라보는데 이것은 논리 주소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PU가 바라보는 주소는 논리 주소입니다.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 주소가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논리 주소가 물리적 메모리의 특정 위치로 매핑되는데 이 작업을 주소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바인딩 시점에 따라서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값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바인딩 방식은 물리적 메모리 주소가 결정되는 시기에 따라 컴파일 타임 바인딩, 로드 타임 바인딩, 실행 시간 바인딩으로 나뉘어져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행 시간 바인딩이 지원돼야 돼요. 이 기법을 사용하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행 시간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CPU가 주소를 참조할 때마다 주소 매핑 테이블을 이용해 바인딩을 점검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 레지스터 1개 레지스터를 포함하여 MMU라는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준 레지스터는 현재 프로세스의 물리적 메모리의 시작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서 논리 주소 더하기 기준 레지스터 값으로 물리적 주소의 위치를 찾아요. 프로세스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 주소 값이라도 각 프로세스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요. MMU 기법에서는 문맥 교환으로 기준 레지스터 값을 각 프로세스에 맞게 설정합니다. CPU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요. CPU를 한 개라고 가정했으니 일할 수 있는 자원은 한 개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사용해요. 이는 사실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CPU가 짧은 시간 단위로 프로세스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를 시분할 방식이라고 합니다. CPU가 프로세스를 실행하려면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오면 메모리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의 확장 영역으로 수압 영역을 사용해요. 수압 공간은 외부 저장 장치에 존재하지만 물리 메모리의 확장 개념이에요. 물리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 중인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일시적으로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압 영역은 디스크에 존재하지만 파일 시스템과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비휘발성이지만
수압 영역은 메모리 공간을 확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수행 중인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저장됩니다. 메모리에서 수압 영역으로의 이동을 수압인, 수압아웃이라고 합니다. 수압 영역도 외부 저장 장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OS에 의해 I/O 작업이 일어나요. 하지만 공간 효율성보다는 시간 효율성을 고려한 저장이 일어나서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럼 배경 지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앞서 보여드린 가상 메모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상 메모리는 왜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정보는 모두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음을 가정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에서 물리 메모리를 나눠서 사용하게 돼요. 여러 개를 사용할수록 각 프로그램에게 할당될 수 있는 물리 메모리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다른 프로세스를 올려야 해서 공간이 부족해진다면 기존 프로세스를 수압 영역으로 내쫓고 필요한 프로세스가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빈번하게 수압 영역과 I/O가 발생할 거예요. 물리 메모리의 크기를 벗어나는 프로세스라면 실행조차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가상 메모리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어 코드나 관리 코드가 많다고 합니다. 사용도 잘 안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모두 물리 메모리에 올려놔야 될까요? 필요한 내용만 물리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상 메모리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상 메모리는 실제의 물리 메모리 개념과 개발자의 논리 메모리 개념을 분리합니다. 따라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면 프로세스 전체의 내용을 메모리에 올릴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메모리에 올려 실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필요한 정보만 올려줄 수 있을까요? 필요한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에 적재하는 요구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이 기법에서는 주소 공간이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페이지들만 물리 메모리에 가져와 사용합니다. 필요한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지금 여기 삭제됐는데 특정 페이지 메모리 존재 유무를 구분하기 위해 유무효 비트를 사용합니다. 밸리드 비트는 해당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음을 뜻합니다. 인밸리드 비트는 해당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음을 의미하고 이를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조 저장 장치에 페이지가 있다면 보조 저장 장치에서 해당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좀 더 자세히 동작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논리 메모리에 대응되는 페이지 테이블에 밸리드, 인밸리드 비트로 물리적 메모리에서 페이지의 바인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배경 지식에서 설명드린 MMU의 도움을 받아 실행 타임 바인딩 기법이 적용됩니다. 인밸리드 비트인 페이지의 값을 참조할 경우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CPU가 논리 메모리에서 1번지의 값에 참조를 시도합니다. 대응되는 페이지 테이블을 보니 인밸리드 비트로 설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해당 내용은 물리적 메모리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CPU 제어권이 OS한테 넘어가게 되고 수압 영역에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해서 물리 메모리의 빈 공간에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에 올려 사용하는 기법을 요구 페이징 기법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저장 공간인 수압 영역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마다 가상의 주소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페이지만 물리 메모리에 올려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물리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운영체제에는 프로그램이 물리적 메모리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만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정하에 프로그램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다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페이지를 확인해 볼게요. 가상 메모리란 메모리 관리 기법 중 하나로 프로세스 전체가 메모리 내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보다 커져도 됩니다. 물리 메모리 크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에 프로그래머는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각 프로그램이 더 작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당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하여 더 많은 프로세스를 수용 가능하게 됩니다. 응답 시간은 늘지 않으면서 CPU 이용률과 처리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압 에어리어에 대한 I/O가 적게 일어나므로 더 빨리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개념과 장점이 좀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반유경 교수님의 책과 KOCW 운영체제 강의, 그리고 흔히 공룡책이라고 불리는 운영체제 책을 참고하였어요. 참고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운영체제 가상 메모리 주제로 발표한 배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